자, 오늘도 왔습니다. 운영체제처럼 이번에도 프로그래밍 입문. 제가 이제 1학년 1학기 때 들었던 과목인데 이번에 재수강을 했죠. 4학년 때. 그래서 좀 학점을 챙기자는 느낌도 있고, 이전에 뭔가 공부를 너무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갔던 것 때문에 재수강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번 학기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다 생각을 합니다. 정리도 이렇게 쭉 하면서. 그래서 이 과목도 한번 이제 마무리를 지을 겸 쭉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했던 거. 자, 그래서 먼저 처음이 C 기본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헬로 월드 메인 기본적인 C의 그 프로그램 형태를 일단 먼저 봐서, 그래서 일단 샵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프리 프로세싱, 그래서 샵이라고 시작되는, 즉 해시태그 뭐 붙는데 이게 이제 디렉티브, 그렇죠? 시작되는 줄은 전처리 지시자로 컴파일러에게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컴파일링은 무엇이냐? 하이 레벨 랭귀지를 로우 레벨 랭귀지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링킹,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 그래서 이제 이 단일 파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들을 같이 합쳐서 컴파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 있죠. 그래서 이제 GCC 컴파일러, 그래서 GCC는 GNU 컴파일러 콜렉션이라는 약자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C 컴파일러다.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고, 이런 VSC,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Edit, Compile, Link, Execute과 디버그가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C 프로그램의 제너럴한 폼을 보면은 디렉티브가 위에 있고 메인 함수가 있으면서 그 안에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C 프로그램의 3요소 디렉티브, 그래서 컴파일러에게 명령을 내리는 역할, 펑션, 프로그램의 시작점,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프로그램의 명령어다. 심벌은 이제 이런 영어 단어도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괄호, 그래서 이런 걸 parentheses라고 하고, 이런 이제 중괄호인가 대괄호인가, 그래서 braces, 그리고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어레이를 보통 만들 때 쓰는 이걸 브래킷이라고 하고, 요거는 chevron? 잠시만요, 오랜만이라 chevrons, 오케이, chevrons라고 발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렉티브를 보면은 컴파일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edited by 프리프로세서에 의해서 이제 이게 디렉티브를 읽게 되고, 그래서 디렉티브는 프리프로세서에게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원라인이고 세미콜론이 없고요. 그 다음에 펑션은 이제 스테이트먼트의 집합이고, 메인 펑션은 즉 프로그램의 시작점, 꼭 필수적이고 mandatory하고 0으로 리턴 된다는 것은 이제 메인 함수에서 이제 노멀 프로그램 터미네이션을 종료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이제 펑션에서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펑션에게 요구하는 거고, 예를 들면 printf 펑션에서 printf라는 펑션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앞에 이제 파라미터 두 개가 아규먼트가 들어가는데, 이제 보면 %d는 데시말, %f 플로트, c 캐릭터 스트링, 그리고 플레이스홀더 자리 표시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헬로 월드에서 줄 넘기, 여기는 이제 뉴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더 나오니까 볼게요. 그래서 이제 variable과 assignment를 보면은 variable은 뭐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고, assignment는 이제 할당하는 거,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types declaration. variables can be declared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several can be declared in a single statement. 여러 개는 이제 single statement 한 줄로 가능하다. declaration statement. C99, 그래서 declaration을 먼저 하고 그다음 statement를 해야 되는데, C99에서부터는 declaration can be mixed with statement. 이런 식으로 포문 안에 인티저 이렇게 i를 선언하는 모습, 이런 게 이제 C99부터 가능했다. 그리고 assignment를 보면은 height 8 이런 식으로 8 constant, 8은 여기서 constant 상수를 의미하고, 이제 height variable에 이렇게 assignment를 했습니다. 그래서 missing types, float, var, float is not always safe. right side and assignment can be formulated.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right side and assignment가 좀 수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요거는 아마도 타입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입이 이렇게 있어야지, 예를 들면은 이 variable이라는 요 변수가 플롯 타입일 때 이렇게 8을 그냥 넣을 수 있고, 타입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였던 것 같긴 해요. 저도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printing the value of the variable를 보면은 variable의 value를 출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걸 이제 그거라고 했나요? placeholder 맞나? 오케이, 맞은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ef를 하면은 이제
두 자리로 강제를 할 수 있고, 이거 버린다. 그래서 나누기를 하면은 또 트렁케이션이 된다. 소수점 6자리까지 출력 기본이 폴트고, 점 2를 해서 둘째 자리까지 출력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니셜라이제이션,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할당하는 거. 초기화, 인풋을 읽을 때는 scanf 함수를 사용하네요. 이렇게 age라는 이제 주소를, age의 주소를 넣어서 scanf의 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이런 주소를 넣어서 아규먼트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앰퍼샌드 어드레스 오퍼레이터고, 기호는 만약 변수가 메모리 주소 자체를 저장하고 있다면 필요가 없다. 요거가 이제 주소를 저장하고 있으면 요거 그대로 써도 된다. 그 다음에 scanf height 이런 식으로, 이렇게 f 플로트형일 때도 이런 식으로 인풋 밸류는 데시멀 포인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트의 이름을 정의하는 부분을 보면 상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define pi 3.141596 이런 매크로 데피니션이라고 하고, 프리프로세스에 의해서 스테이트먼트가 실행되기 전에 대체가 됩니다.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 베리어블 펑션 콘스탄트 매크로의 이름, 룰, 숫자 디짓으로 시작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변수 이름이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띄어쓰기는 언더스코어로 대체를 합니다. 언더스코어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능은 한데 케이스 센시티브하고 그러니까 로어 케이스랑 어퍼 케이스를 구분하는 거겠죠. C 언어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아이덴티파이어의 최대 길이가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최대 엄청 길게 써도 된다. 그럼 키워드를 보면은 C 언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 불, 컴플스, 이미지너리를 요거 뭐로 소문자 쓰면 요게 컴플렉스여야 될 것 같죠? 저 뭔가 이름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컴플렉스였죠. 그래서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3강을 보면은 포매티드 인풋과 아웃풋, printf 펑션을 보면은 printf 스트링 그쵸, 이런 식으로 1, 2를 더 추가를 받아서 출력할 값, 그래서 스트링 출력할 문자열이고 그거에 출력할 값을 넣을 수 있다. conversion specifier, 요게 이제 conversion specifier 안에 그걸 넣어서 이 value expression 출력할 값이니까 expression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specifier에 %d, %f, %c, %s 데시말 플로트 캐릭터 스트링이고, 이렇게 예시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d를 두 개를 쓴다면은 i를 두 번째는 meaningless 아웃풋이 나오고, %d와 ij가 두 개가 되면 이제 앞에만 잘려서 %d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ix일 때는 만약에 이게 i가 인티저고 x가 플로트면은 타입 미스매치이기 때문에 0.00000 이 출력이 됐었다. 그리고 컴파일러는 컨버전피케이션을 확인하지 않는다. 실행하면 meaningless 아웃풋. undefined behavior는 실행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 printf 이런 ij로 했을 때 어느 값이 출력될지 모른다. 실행 환경에 따라서 고정된 값이 출력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undefined behavior에 대한 거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conversion specification 보면은 %m.px, 그래서 m이 미니멈 필드의 width고 p가 precision, 그리고 x는 conversion 캐릭터. 그래서 이 밑에 예시를 보면은 printf %10.ef 라고 하면은 이제 아웃풋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4개가 됐고, 전체적으로 10자리를 차지를 하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서 출력을 한다. 플로트 형식으로. printf c에서 이런 예시들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너무 자세하게는 하나씩 보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5자리, 3자리씩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을 봤었어요. 그 다음에 escape 시퀀스, 시스템 기본 알림 소리 발생 효과가 없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escape 시퀀스들이 있었고요. 주로 뉴라인을 많이 썼었죠. 줄 넘기. 그 다음에 요걸 출력하고 싶다면은 요거나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scanf 펑션에 대해서, 그래서 ampersand 아까 말했던 여기 어드레스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넣어줘야 된다. scanf의 역할은 이제 whitespace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scanf의 동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 예시 그런 걸 좀 배웠었죠. whitespace가 %d 이런 식으로 됐을 때 whitespace 무시가 되고 fail. 이 포맷 스트링과 결국은 일치해야 된다. 이 형식이 이것도,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뭔가 예시가 있었죠. 그래서 이 포맷 스트링과 똑같은 입력으로 뭔가 입력을 해야 된다. result number, second fraction을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넣고, 그래서 합을 구하는 이런 식의 하나의 예제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4 expressions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expression.
어떻게 값을 계산하는가, Mathematical Expression, Arithmetic Operators 이런 이제 뭔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좀 봤던 것 같아요. 에디션과 Subtraction, Multiplication, Division, Remainder, 그리고 오퍼랜드 피연산자가 두 개인 경우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다. 그래서 유너리 오퍼레이터는 오퍼랜드가 하나인 연산자, 예를 들면은 유너리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수인지 양수인지 표시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나머지 연산과 다르게 인티저와 플로트 모두 사용 가능. except int 플로트가 믹스되면 result 타입은 플롯이다. 나머지 연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근데 요거 제외. 그래서 믹스되면은 result 타입은 플롯이 된다. 그 다음에 나누기와 이런 그 리메인더 오퍼레이터 보면은 이제 보스 오퍼랜드가 인티저면 인티저 디비전이 일어난다. 즉 트렁케이트 된다. 잘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퍼센트, 즉 리메인더 오퍼레이터는 둘 다 인티저 오퍼랜드여야 된다. 아닐 경우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 이제 원타임 에러는 실행 중에 발생한 에러고, 컴파일 에러는 컴파일 중에 발생한 에러. 신텍스 에러나 타임 미스매치, 즉 실행하기 전에 write 오퍼랜드로 0을 사용하면 undefined behavior가 일어난다. 디비전 truncated towards 0, i는 j의 i의 부호를 따라가게 된다.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그래서 parentheses, 우리가 방금 얘기한 괄호가 생략이 되면은 operator precedence is used,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제 사용이 된다. 그래서 뭐가 더 우선순위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유너리와 바이너리 순서가 있었죠. 곱하기와 나누기, 여기가 이제 중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 이건 유너리에 대한 풀마. 그러니까 유너리가 우선순위가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 결합성, associativity.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결합성에 따라서 연산을 합니다. left associative는 왼쪽부터 이렇게 합쳐지는 거고, right associative는 오른쪽. 유너리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 먼저 된다. 그래서 assignment 오퍼레이터는 이제 이거 같다가 아니고 assignment죠. v assignment e 하면 evaluate the expression e and copy its values into v. If v, e are different types, compiler converts e to v's type.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사이드 에펙트는 이제 오퍼레이터가 오퍼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연산자가 그 피연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는 레프트 오퍼랜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이드 에펙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right to left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사이드 에펙트가 n이 k로 가고 이제 다시 j, i 이런 식으로 갔고요. 컴파운드 어사이먼트를 보면 복합 어사이먼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합 어사이먼트를 할 수 있다. 이게 아마 i 플러스 2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한 거죠. 합쳐서. 그래서 인크리먼트와 디크리먼트 오퍼레이터는 또 이제 뿔뿔, 아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앞에서 붙는 건 프리 인크리먼트고 뒤에 붙는 건 포스트 인크리먼트라고 한다. 그래서 순서가 있죠. 요거는 이제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끝날 때 나중에 되고. 그래서 expression evaluation을 보면은 프리시던스 우선순위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렇게 됐습니다. 포스트픽스 인크리먼트 디크리멘테이션, 프리픽스 인크리먼트 디크리멘테이션. 뭔가 그러니까 연산자가 어디에 붙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포스트픽스가 여기에 있으면은 맞구나. 그러니까 요거 먼저 붙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를 그렇게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브 익스프레션 이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컴파일러에 따라 A 플러스 B, C 플러스 D 중 먼저 계산될 수 있음. 그러니까 여기 사이드 에펙트가 뭐가 먼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undefined behavior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모른다. A, B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이드 이펙트로 인해서 undefined behavior가 발생. 즉 undefined behavior는 예를 들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I를 I와 I 뿔뿔 중 뭐 먼저 계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undefined behavior가 발생할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다. 그래서 이런 건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를 배웠어. 그 다음 셀렉션 스테이트먼트를 볼까요? 셀렉션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는 if else 스테이트먼트와 스위치 스테이트먼트로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 그래서 스위치에서 if else로 변경이 된다는 의미였던 것 같고, 키워드 print scanf 펑션에서 이런 식으로 요거를 if를 써서 어떤 조건일 때 뭘 한다, 어떤 조건일 때 뭘 한다 이런 식으로 했었죠. 세 가지 카테고리, remaining statement, selection statement, if else switch, iteration statement, while do for, jump statement, break continue, run code 구분을 할 수 있었고, logical expression, value를 테스트를 한다, 불리언 if 문, I 안에 드는 거,
그래서 C에서는 i가 j보다 이게 0일 때 false 1, non-zero value true. 즉 그러니까 1과 non-zero value일 때는 다 true로 친다. 그 다음에 C99부터 불리언 타입이 추가가 됐다. 그래서 relational operator 관계의 연산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건 less than이고 less than or equal to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인티저와 플로트랑 믹스 타입이 이제 가능하고 우선순위는 arithmetic operator가 보다 더 작다. 즉 그러니까 요거가 나중에 계산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left, right, associative를 보면은 먼저 왼쪽부터 되고 만약에 이걸 원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equality operator는 이제 그냥 이렇게 같다고 쓰면 assignment지만 두 개를 붙이면 equal to, 느낌표를 붙이면 not equal to, 우선순위는 lower than relational operator보다는 더 낫다. 그래서 logical operator는 또 이제 느낌표, 이제 logical negation. 그래서 if문 앞에 이걸 붙여서 그 반대로 바꾸는 거죠. true, false 값을. 그 다음에 이건 and, 그래서 logical and 이런 식으로 했고요. expression 그리고 or, expression, short circuit evaluation 단락 평가. 오케이. 그래서 if ij가 false면은 k는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 먼저 체크를 한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굳이 검사를 안 해도 되면은 뒤에 거는 체크를 안 한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Side effect in logical expression may not allow occur.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i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i가 0 first면은 요거는 안 될 수 있다. 아예. 그래서 some same precedence as unary operator. 느낌표는 precedence가 요거랑 똑같다. 그리고 if statement. if choose between two alternatives by testing an expression.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쓰지 말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오케이. 그래서 요게 또 왔다 갔다가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느낌표를 전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and를 or로. 그리고 싱글 스테이트먼트와 블럭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합쳐서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일 때는 이렇게 브레킷이었나? 어쨌든 요 중괄호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중괄호죠. 그 다음에 더 else clause 보면은 if expression statement 1과 else statement 2. 그래서 advantage of using braces even when not required. else 안에서. 그리고 make programs easier to modify. readable. 그리고 helps avoid error. cascaded if statement. cascaded는 폭포처럼 연속된다는 뜻. 이것도 자주 나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if else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else if를 쓴다면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conditional expression. conditional expression을 이렇게 원라인으로 if else를 작성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물음표와 이걸 넣어가지고 세 개의 오퍼랜드가 필요하다. ternary operator.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들어간다. ternary operator다. shorter but harder to read. 읽기가 힘들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쓸 때를 주로 사용해야 된다. 너무 많이 쓰지 말자. 그리고 불리언 밸류 C99에서는 매크로 불로 이제 구현이 돼 있고요. 불리언 팩은 true와 false 1, 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멀티플 웨이 브랜치 스테이트먼트로 하고 예시로 이런 식으로 그레이드가 몇이냐 케이스에 따라서 이렇게 넣고 그리고 브릭을 걸어줘야 돼서 이제 이 라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됐었죠. 그러니까 어셈블리에서 온 것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먼트일 때는 그 위치, 이 케이스 몇의 이쪽 위치에 그 코드를 그 다음부터 쭈루룩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브릭을 발견하면 아예 여기를 나가버리고 그래서 스위치 스테이트먼트를 나가는 거고 디폴트는 이제 매치가 안 됐을 때 부분. 그리고 스위치 스테이트먼트 are often faster than if 스테이트먼트보다 빠르다. 케이스 라벨링 is nothing more than a marker indicating a position within the switch. 이렇게 라벨 마커다. 그쵸. 포지션을 위치해주는 마커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4321일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게끔 4321이네요. 패스. 자, 그래서 5강도 빨리빨리 봤습니다. 6강 루프를 볼까요? 루프, 이터레이션 스테이트먼트. 이터레이션 스테이트먼트는 반복문인데 while do for가 있죠. 그래서 repeatedly execute some statement. C에서는 모든 반복문은 컨트롤링 익스프레션을 가진다. 컨트롤링 익스프레션이 true면은 스테이트먼트 실행하고 false면은 스테이트먼트가 실행하지 않음. 그쵸? 그러니까 if 안에서 그러니까 그 조건에 따라서 true면은 스테이트먼트를 하고 아니면 안 한다. while만 먼저 보면은 while 안에 expression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while. 그래서 이제 expression이 true면은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한다. false면 스테이트먼트 실행하지 않음.
익스프레션에 따라 아예 실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while1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무한 루프를 우리가 만들 수 있죠. go to break return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while을 대충 했습니다. 10번 출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do statement는 이제 do while. do statement는 while expression이면 먼저 statement 실행 후 그 expression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일단 최소 실행을 한다. 요거는 while과 다르게. 그 다음에 for statement는 이런 식으로 1, 2, 3 expression이 있고 이제 expression 1에서 initialization 하고 expression 2 control expression이라 하면서 3는 update. 그래서 1, 2, 3 모두 옵셔널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한 루프를 그냥 똑같이 만들 수 있죠. 포문을.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여러 개의 익스프레션을 가질 수 있다. 콤마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아까 본 while을 똑같이 포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or statement idioms 보면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번부터 몇 가지를 표시를 할 때 보통 이렇게 한다. 이제 n번 반복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있었고 C99 for statement를 보면은 i는 for statement 내부에서만 유효하다. 그렇죠. 여기 내부에서만 이제 유효하고 블락 스코프 즉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 스코프. 그래서 비특정 특정 코드 블록 내에서만 아이덴티파이어가 유효함을 의미하는 개념. B가 잘못됐네요.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가야겠습니다. 즉 해당 코드 블록 내에서 선언된 변수나 함수는 코드 블록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걸 의미합니다. C99부터 지원했었죠. 그래서 브릭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브릭 루프를 빠져나온다. innermost 루프만 빠져나오고 terminating when a particular value is entered. 그래서 스위치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죠. 브릭. 그래서 가장 가까운 루프를 빠져나간다. 그 다음에 이제 네스티드 루프가 그래서 나오는데 루프 내부에 루프가 있는 경우 브릭을 했을 때 innermost 이 안쪽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ontinue를 하면은 이제 루프의 나머지 부분을 스킵하고 다음 이터레이션으로 넘어간다. 밑에 부분의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다음 이터레이션으로 된다. Terminating the current iteration of the loop. 스위치 문에서는 사용이 불가. break, leave the loop고 continue는 remains inside the loop. 그래서 go to statement를 보면은 요건 사실 C에서는 자주 사용을 이제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어셈블리처럼 특정 레이블로 컨트롤을 전달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런 느낌으로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Transfer control to the label statement, not recommended. 이게 이제 추천되진 않고 왜 그러냐? Hard to understand, hard to maintain.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약간 잘 선호되진 않는다 라는 거를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 basic types, 일단 기본적인 타입. 자, C의 베이직 타입을 보면은 빌트인 타입 뭐가 있냐? 인티저, 롱, 쇼트, 언사인드, 플로팅 타입스, 플로트, 더블, 캐릭터, 불리언, 언더바 불리언, 이거 C99부터 증장한 불리언. 그래서 인티저 타입을 먼저 보면은 사인드와 언사인드 인티저가 있고 컴퓨터는 데시말 넘버를 바이너리로 표현한다. 사인드 인티저의 leftmost bit MSB는 사인 비트다. 그래서 0, 포지티브, 1, 네거티브고 0, 1, 1, 1, 1, 1,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3, 2, 7, 6, 7 2의 15승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래서 16비트 인티저의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32비트 인티저는 2의 31승 마이너스 1. 이게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언사인드 인티저는 사인 비트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곳을 다 이렇게 채웠죠. 16비트 언사인드 인티저 최대값은 다음과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폴트 C에서는 사인드 인티저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인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사인드를 할 때 이렇게 언사인드 키워드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냥 인트를 했을 땐 사인드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도 보면은 인트 타입은 주로 32비트인데 롱 인트는 32비트, 롱 인트 64비트, 쇼트 인트는 16비트. 여러 가지 인트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거를 합쳐서도 가능했고요. 인트를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다. 범위는 머신 디펜던트 하다. 이제 머신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게 근데 하지만 쇼트 인티저 롱의 관계는 이렇게 성립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인티저 타입 C99을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에디셔널한 인티저 타입 롱 인트와 언사인드 롱 인트 C99에서 추가로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티저 콘스탄트 이제 값이 변하지 않는 변수다. 텍스트에 있는 숫자를 의미한다. CS 상수로 표현 적을 수 있는 값은 데시멀, 옥타, 헥사데시멀로 세 가지로 적을 수 있는. 데시멀은 오타가 있네요. 데시멀은 15, 255 이런 식으로 쓰고 옥타는 앞에 0을 붙여서 옥타 이렇게 하고 헥사데시멀은 다음과 같이 대소문자 구분이 없습니다. 0x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에게 상수를 롱으로 인식하게 하려면 L 또는 L을 붙인다. 뒤에 붙여서 언사인드를 하려면 U 또는 U를 붙인다. LU를 같이 사용한다. 순서 상관없어. 그리고 인티저 콘스탄트를 보면 롱 LL 2개, LL
두 개는 대소문자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같은 것끼리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인티저 오버플로우는 리술트가 표현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너무 많은 비트를 사용하는 경우, 언사인드와 사인드 따라 다르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거. 그래서 사인드 인티저 오버플로우 발생 시 undefined behavior가 일어나면서 언사인드 인티저 오버플로우 발생 시 모듈로 en 비트 수로, 그래서 초과한 비트를 제거하고 남은 비트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unsigned 인티저일 때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1111 더했을 때 나머지 초과한 비트를 제거하고 남은 비트만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writing과 reading 인티저. unsigned 인티저는 베이스 10 unsigned 인티저에 대한 다, 그리고 %x. 그래서 unsigned 인티저일 때는 베이스 10, 그러니까 10진수, 그래서 scanf 사인 이렇게 %u를 하면은 x를 베이스 10 unsigned 인티저. short int 앞에 h를 또 붙이고, scanf에 이렇게 적을 long int 앞에 l을 붙이고, long int 앞에 l를 붙이고, reading하고 write를 할 때. 그 다음에 floating types를 보면 float, single precision, precision이 크리티컬하지 않는 경우 사용, 더블 precision,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정밀도를 제공, long double, extended precision, 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long double. 그리고 이제 IEEE floating point 스탠다드를 보면은 two primary format for floating point number, 싱글 프리시션과 더블 프리시션에 대해서 32비트고 플로트고 64비트, 사인드 익스포넨트 프릭션으로 구성이 된다. 3.1456을 보면은 3.1456과 10의 2승으로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1101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진수도 바이너리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사인드를 나타내는 건 1비트고 익스포넨트 지수를 나타내는 건 8비트, 그 다음에 프랙션 남은 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64비트짜리와 32비트짜리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뭐 플로트, 요거 IEEE 플로팅 포인트 스탠다드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썼습니다. 스몰리스트 포지티브고 라지스트는 이렇고, 프리시전은 6 데시멀 플레이시즈. 그래서 의무적이진 않아서 스몰리스트 또는 라지스트 디펜던트 온 머신, 어떤 머신에 따라서 다르다. 플로팅 타입스 이어서 보면은 플로트 헤더, 그래서 플로팅 타입 매크로가 이렇게 있어. 이런 다음 같은 매크로. 일단 플로팅 콘스탄트 57.0. 기본적으로 플로팅 콘스탄트는 더블로 인식, 플로트로 인식하려면 F 또는 이걸 붙임, 이제 롱 더블로 인식하려면 L 또는 라지 L을 붙임. 이 플로트 콘스탄트 또 그냥 인티저처럼 이렇게 뒤에 붙여. 그래서 reading and writing floating point number를 보면은 플로트를 이렇게 %FEG, 그래서 이 G가 이제 지수로 익스포넨셜 하는 거랑 이걸로 하는 것 중에 더 짧은 것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더블을 리딩 할 때 앞에 L을 붙이는, scanf일 때 사용하고 printf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printf에서는 플로트 더블 모두 얘네들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롱 더블은 이렇게 라지 L F, 라지 L, E, 라지 L, G 리딩을 할 때, 오케이. 캐릭터 타입, 캐릭터, 1바이트 인티저고 아스키 코드로 표현하고, 사인드 캐릭터와 언사인드 캐릭터로 나눠졌다. 아스키는 7비트 캐릭터 셋 가장 커먼하고요. 128 캐릭터와 컨트롤 캐릭터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스키 익스텐디드는 8비트 캐릭터 셋 256이고, 외우는 거는 불필요하지만은 넘버와 어퍼케이스, 로어케이스는 어디에 정도 있는지는 알면 된다. 그냥 처음에 시작만 48, 65, 97로 알면은 뭐가 더 크구나 하는 이제 알 수 있죠. 그다음 캐릭터 콘스턴트 선언할 때는 싱글 코트를 사용한다. 그렇죠? 이게 더블 코트로 돼 있네. 왜? 싱글 코트로 했구나. 붙었구나. 그다음에 스페이스도 캐릭터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캐릭터를 보면은 C는 캐릭터를 스몰 인티저로 취급을 합니다. 싱글 바이트 인티저로. 이런 식으로 이걸 더해서 캐릭터로 만들 수 있었죠. 연산이 가능하다. 실제로 인트 타입을 가짐. 숫자처럼 비교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스케이프 시퀀스에 대한 얘기도 봤는데, 캐릭터 콘스탄트는 주로 싱글 쿼트 안에 원 캐릭터, 이스케이프 시퀀스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 오케이. 싱글 쿼트 안에 원 캐릭터인데, 이스케이프 시퀀스는 이렇게 유라인과 탭, 스페이스, 캐리지 리턴, 다 이스케이프 시퀀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핸들링 펑션, to upper, to lower, 대문자, 대소문자로 변화하는 함수, 그리고 reading and writing 캐릭터는 캡차 %C를 사용, 싱글 캐릭터 인풋과 아웃풋, get차와 put차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나씩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get차와 put 캐릭터는 scanf와 printf보다 빠르다. 버퍼에 있는 캐릭터를 읽는다. 그래서 while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논스페이스 캐릭터를 읽어서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다음 타입 컨버전을 보면은 아리스메틱 오퍼랜드에선 주로 same size 비트 넘버 오퍼랜드를 사용한다. C 컴파일러는 어떤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타입을 변환. 쇼트 16비트, 32비트일 때 쇼트를 인트로 변환. 인트 플러스 플로트일 때 인티저를 플로트로 변환. implicit 타입 컨버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변환. explicit 타입 컨버전은 프로그래머가 변환. 타입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있으면은 int x5 float 5 이런 식으로 타입을 이제 이건 임플리시트하게 컨버전을 하는 거고 위에가 익스플리시트겠죠. 그래서 임플리시트 타입 컨버전은 오퍼랜드가 다른 타입일 때, 그래서 인티저와 플로트를 더할 때, 어사이먼트일 때 오른쪽 타입이 왼쪽 타입이랑 매치하지 않을 때, 그래서 플로트, 인트 이런 식으로 어사이먼트를 할 때, 아리스메틱 컨버전은 네로리스 타입으로 변환. 두 가지 오퍼랜드들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타입으로 변환이 된다. 두 가지를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인티저 할 때 언사인드 인티저, 롱 인티저, 언사인드 롱 인티저, 플로트 더블, 롱 더블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게. 그래서 컨버전 during assignment를 보면은 I 캐릭터 인티저로 되죠. C가 캐릭터라고 하면은 플로트 인티저, 그래서 인티저 플로트로 되고 더블도 플로트는 더블로 가고 플로트일 때 서픽스를 붙이지 않으면 더블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플로트를 인식하려면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캐스팅을 이용해서 플로트의 프랙션을 파트를 제거. 그래서 이렇게 캐스팅을 해가지고 프랙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인티저를 붙여서. 그다음 디비전이 발생하는 트렁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플로트를 사용한다. 트렁케이션 방지를 하려고 이렇게 플로트를 붙여서 이제 디바이저도 플로트로 변환이 된다. C에서는 타입 네임 캐스팅을 유너리 오퍼레이터로 인식. 유너리 오퍼레이터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보다 프리시던스가 높음. 플로트 디바이드 앤드 디바이저, 그래서 플로트 이런 식으로 유너리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보다 프리시던스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유너리 오퍼레이터로 인식이 되니까. 그래서 캐스팅을 이어서 보면은 오버플로우를 캐스팅으로 방지할 수 있다. 롱 인티저이지만은 이렇게 오버플로우를 방지를 했습니다. 타입 데피니션을 보면은 불리언 타입은 define bool int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방법은 타입 데피니션 int bool 이런 식으로 하고 인티저를 불로, 그래서 불 또 오타가 있네요. 인트 플래그와 같다. 그래서 타입 데피니션은 리더빌리티를 높인다. 조절하기 쉽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의 사이즈 오브 오퍼레이터, 그래서 베리어블의 사이즈를 리턴을 합니다. 사이즈 오프라는 오퍼레이터는 그래서 사이즈 오프 타입 네임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그 베리어블의 사이즈를 리턴해준다. 그래서 캐릭터를 넣으면 1이 나오고, other types depend on 머신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32비트 머신에서는 normally size of integer는 4로 나온다. size of i 플러스 j size of integer는 i, j 결과가 인티기 때문에 같다. 그래서 expression일 때는 괄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오퍼레이터 프리시던스 때문에 size of i 플러스 j는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된다. 이것도 오퍼레이터네요. 그래서 이제 8강 어레이를 보면요. 자, 어레이 이제 배열 저장을 합시다. 이제 그래서 어레이즈 보면 이제 1D와 멀티 다이멘셔널 어레이랑 베리어블 랭스 어레이들 봤습니다. 스칼라 베리어블스가 어리게이티 베리어블, 스칼라는 싱글 데이터 아이템이고 인트 플로트 캐릭터고 어그리게이트 집합, 그래서 밸류의 콜렉션이다. C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어그리게이트 베리어블을 표현한다. 어레이와 스트럭처로. 이 챕터에서는 1D 어레이를 멀티 D보다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 그랬었습니다. 1D 어레이를 보면은 컬렉션 오브 밸류 같은 타입이고 엘리먼트 어레이의 각 밸류 인덱스로 접근. 제로 베이스 인덱스 첫 번째 엘리먼트의 인덱스가 0. 타입 명시 스코어 5 5개 인티저 타입 엘리먼트를 가지는 어레이다. 샵 디파인 n 5 int scores n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레이를 선언했죠. scores라는 5개. 어레이 서브스크립팅 배열 첨자 서브스크립팅 이런 식으로 인덱스로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이걸 서브스크립트 또는 인덱스라고 하는데 for loop를 이용해서 어레이 엘리먼트에 접근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C에서는 어레이의 서브스크립트를 벗어나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undefined behavior가 발생한다. 어떤 컴파일러는 infinite loop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i 플러스 j 곱하기 10 식으로 사이드 이펙트 주의 A, I와 B 이런 식으로 했을 때 undefined behavior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I가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해준다. 그다음에 어레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가 가능하다. 이제 요거는 대부분의 most common, enclosed in braces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준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저가 어레이 사이즈보다 적을 때 나머지 엘리먼트는 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다 0으로 초기화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 0 하나를 남기냐? 이니셜라이저가 비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저가 어레이 사이즈보다 많을 때는 에러가 발생하고, 어레이 사이즈를 명시하지 않고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할 수 있어. 스콜스 사이즈를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이니셜라이저를 할 수 있다. 어제 어레이 사이즈는 이니셜라이저의 엘리먼트 수로 결정이 된다.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그 다음에 designated initializers C99. 어레이의 중간중간에 0이 아닌 값으로 초기화를 할 때 이렇게. 근데 C99에서는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를 1로 하고 세 번째는 2로 7, 1. 나머지를 이렇게 지정해서 하고 나머지를 0으로 하고, 각 인덱스 넘버는 designator라고 함. 순서는 상관없음. designator 이렇게 이제 요것들을 받습니다. 이전 방법과 결합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결합도 가능하다. 그래서 사이즈 오브 오퍼레이터를 어레이랑 같이 쓴다. 사이즈 오프는 바이트 단위로 사이즈를 리턴을 하는데, 사이즈 오브 A 그러면은 A의 사이즈를 바로 이렇게 40으로 나타냈네요. 사이즈 오브 A와 사이즈 오브 A0을 이용을 하면은 개수 10개를 뽑아낼 수 있고, forloop에서 사용. 이런 식으로 forloop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컴파일러에서는 warning 메시지가 나타난다. I integer size of unsigned. 왜냐면은 이게 i는 integer 타입이고 size of a는 unsigned integer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인티저로 형변환을 해주는 거가 좀 더 추천이 된다. 그다음에 멀티 다이멘셔널 어레이는 어떤 다이멘션도 가질 수 있음. 인티저 M59 5589 어레이고 이제 2차원 어레이인 거죠. 2D 어레이. 그래서 이제 앞에가 로우고 두 번째가 컬럼이다. 로우는 서브 어레이. 로우를 또 서브 어레이로 한다. 왜냐면 이제 가로 한 줄이니까. 그리고 이제 로우 메이저 오더. 그래서 컴퓨터 메모리에는 로우가 연속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안에서는 결국은 메모리는 한 줄로 쭉 있기 때문에 그 객체 아이템들이 이렇게 저장된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로우별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스티드 포루프를 보면은 폼은 로우 0 이런 식으로 네스티드 포루프도 만들었었고요. 이렇게 해서 2차원 어레이에 접근을 한다. 그 다음에 멀티 다이멘셔널 어레이를 보면은 2D 어레이를 초기화할 때 로우마다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한다. 네스팅 원 다이멘셔널 이니셜라이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니셜라이저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남은 엘리먼트는 0으로 초기화. 인트 59. 그래서 퍼스트 로우만 초기화, 나머지는 0이다. 이너 리스트가 충분하지 않을 때 리메이닝 엘리먼트는 0으로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스트 로우에 이제 두 번째 엘리먼트만 초기화를 하고, 얘네 둘만 초기화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그리고 이너 브레이시즈를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C99에서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컨스탄트 어레이는 이제 컨스탄트 변경할 수 없는 값이고, 어레이를 컨스탄트로 선언하면 엘리먼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const scores 이런 식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 scores 0으로 할당을 시키려고 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장점은 프로그래머에게 어레이가 변경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컴파일러가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다. 빨리 에러 캐치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variable length arrays C99을 보면은 어레이 사이즈를 컨스탄트 인스프레션만 되는데, C99에서는 이제 어레이 사이즈를 런타임에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봤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저의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아니구나. 자, 펑션을 봅시다. 펑션. 이제 함수. 그래서 함수 인트로덕션 스테이트먼트의 묶음이고 이름을 가진다. 각 함수는 스몰 프로그램으로서 역할을 한다. 특징. divided into smaller pieces 분할 가능하고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눠서 해결. 이 분할 정복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readability를 올리고 redundancy 중복을 제거할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서 라이브러리 펑션 같은 경우, 그래서 장점이 많다. 그리고 뭐 이렇게 평균을 계산하는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리턴 타입은 더블이고요. 파라미터는 매개 변수, to double value AP. 모든 함수는 바디로 감싸진 부분 내에서 컬 가능하다. average 3.0, 4점. 펑션 컬 펑션을 실행하는 것. 펑션 네임 플러스 아규먼트 리스트로 구성이 된다. 아규먼트 리스트는 함수에 전달되는 값, 그래서 파라미터로 복사가 됩니다. 파라미터와 타입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아규먼트고 선언할 때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있을 때 프린팅 이런 식으로 no 파라미터, 파라미터가 없고 리턴 타입일 때 보이드로 들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폼을 보면은 리턴 타입이 있으면서 펑션 이름과 파라미터 그리고 디클레레이션 여기서 안에서 이제 내부에서 선언하고 이제 시 스테이트먼트 실행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쓸 때는 이렇게 괄호 안에 parentheses 안에 아규먼트를 넣어서 사용한다.
그래서 리턴은 싱글 밸류만 가능합니다. 멀티플 밸류스를 리턴하고 싶을 때는 이제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스트럭처를 리턴하게 한다. C99에서는 리턴 타입을 명시하지 않으면 인트로 간주하는데 89는 리턴 타입을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디 내에서 스테이먼트 디클레이션 가능하고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펑션 컬, 어사이먼트, 루프 뭐 여러 가지 스테이먼트가 다 가능합니다. 에버리지를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다음에 이렇게 봐야 되네. 오케이, 그래서 리턴 타입이 보이드인 경우는 스테이먼트 생략 가능하고 일시적으로 빈 함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펑션 컬을 보면은 펑션을 호출하는 거. 그래서 펑션 컬, 펑션 네임, 아규먼트, 페렌티시스는 필수다. 펑션 네임 이런 식으로 에러 그냥 쓰면은 안 된다. 논 보이드 펑션 컬을 할 때는 이렇게 리턴 밸류를 하나 이렇게 왼쪽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printf는 글자 수를 리턴을 합니다. 얘도 나름 그렇게 해서 number of character 9 printf를 하면 리턴 밸류를 디스카드 해버리는 거. 그냥 이렇게 출력만 한다. 원래는 캐릭터를 리턴도 합니다. 그래서 펑션 디클레레이션을 보면은 C는 펑션 컬 이전에 펑션 데피니션이 요구가 됩니다. 데피니션이 없는 펑션 컬을 컴파일러가 인카운터 하면은 assume that the function returns as int. 펑션을 인티저 리턴한 내로 그냥 추측을 하고 컴파일러가 implicit declaration을 생성한다. 임의적으로. 그래서 따라서 int 타입의 펑션일 때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타입 펑션 컬 이전에 펑션 디클레레이션, 프로토타입, 펑션의 이름, 그래서 이런 걸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고 리턴 타입과 파라미터 타입을만 명시를 해서 일단 먼저 선언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네임은 옵셔널 하다. 그래서 더블 에버리지를 이런 식으로 네임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펑션 디클레레이션을 했었죠. 밑에 이렇게 있고 디클레레이션을 통해 컴파일러는 압니다. 펑션의 이름과 리턴 타입과 파라미터 타입을 이건 리더빌리티를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는 이제 펑션에 전달되는 값이고 파라미터의 복사가 되고 요 C에서는 패스 바이 밸류 방식이다. 파라미터의 값이 변경되어도 아규먼트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장점은 사이드 이펙트를 방지하고 아규먼트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근데 디스어드밴티지는 아규먼트가 만약에 큰 경우는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바깥의 외부 아규먼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스 바이 밸류는 특정 상황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정수부로 실수 나눠가지고 그거를 밖에다 전달을 하고 싶은 애가 있는데 그런 게 아직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추후에는 포인터를 이제 이용해서 해결을 했었죠. 그 다음에 아규먼트 컨버전을 보면은 C에서는 파라미터 타입과 일치하지 않는 펑션 컬을 허용합니다. 컴파일러가 아규먼트를 파라미터 타입으로 변환하고 int 더블, implicit 컨버전. 이런 암시적 변화는 위험할 수 있어요. int 메인 더블 이렇게 스퀘어를 했을 때 암시적인 변화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타입과 일치하지 않은 펑션 컬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블을 그냥 넣었죠. 프로토타입이 없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스퀘어가 컬될 때 파라미터가 인티저인지 모른다. 이게 컬될 때 그래서 스퀘어 동작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프로토타입을 사용하면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암시적인 변화를 해준다. 어레이 아규먼트 펑션의 파라미터가 1D 어레이인 경우 어레이의 길이는 명시하지 않아도 돼요. 1D 어레이일 때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어레이의 길이를 전달하려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두 번째 아규먼트 그래서 어레이의 이름도 생략 가능하고요. 컬을 할 때 어레이의 이름만 전달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 그래서 어레이의 모든 엘리먼트가 카피되지 않고 어레이의 이름만 카피돼서 약간 포인터가 넘겨지는 것처럼 그래서 어레이의 이름은 어레이의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킨다. 패스 바이 밸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레이 이름이 복사가 된다. 그래서 만약 파라미터가 멀티 다이멘셔널 어레이인 경우는 첫 번째 다이멘션만 길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일 때는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냥 리턴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논보이드 펑션을 리턴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어야 함. 리턴 밸류를 가짐. 그 다음에 리턴 익스프레션 콘스탄트 혹은 밸류블이어야 된다. 만약 리턴 타입이 펑션의 타입과 일치하지 않으면 임플리시트 컨버전이 발생. 피해주는 것이 좋아. 리턴 스테이트먼트는 펑션의 중간에 있어도 된다. 이렇게 펑션의 실행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터미네이션 종료를 보면은 메인 펑션이 있고요. 옛날 C 프로그래머들은 가독 메인의 리턴을 생략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쓰지 않고 리턴 0은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종료, 성공적, 비정상적. 그래서 exit 펑션은 메인에서 리턴은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다른 방법으로는 exit 펑션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recursion 이제 재기 함수. 재기가 뭐냐? 펑션이 자기 자신을 컬한다. 그래서 팩토리얼 펑션 n 팩토리얼 이제 다음 같은 이런 거를 구현을 할 때 리커션으로 구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이제 그건 알고리즘 시간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리커션으로 구현을 그리고 파워 펑션은 이렇게 제곱을
이런 식으로 리커전을 리시브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리커시브 펑션은 터미네이션 컨디션이 있어야 된다. 종료 조건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인피니트 리커전이 발생해서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파워 스택의 그 펑션 파라미터들과 그런 값들을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넘치는 거죠. 그래서 파워 펑션에서 n이 음수일 때 터미네이션 컨디션이 없어요. n이 음수일 때는 터미네이션 컨디션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파워의 음수를 우리가 넣는다면은 이게 문제가 계속 생기겠죠. 그래서 펑션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강 프로그램 오르가나이제이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르가나이제이션이죠. 오타가 바로. 그래서 로컬 베리어블, 로컬 베리어블은 펑션 내에서 선언된 베리어블이다. 디폴트도 저 스펠링이 왜 저러냐. 디폴트 프로퍼티스 오브 로컬 베리어블, 오토매틱 스토리지 듀레이션을 갖는다. 펑션 컬이 끝나면 사라지고 블럭 스코프를 갖는다. 그래서 펑션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스태틱 로컬 베리어블은 스태틱을 포함한 디클레레이션으로 선언된 로컬 베리어블이다. 스태틱 스토리지 듀레이션을 갖습니다. 그래서 펑션 컬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고, 하지만 여전히 블럭 스코프를 가진다. 외부에서는 비지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f 스태틱 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f를 썼을 때 이렇게 1, 2, 3으로 계속 증가가 되죠. 하지만 이제 external variable, 익스터널 베리어블은 펑션 밖에서 선언된 베리어블이고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펑션은 어규먼트 말고도 익스터널 베리어블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스태틱 스토리지 듀레이션을 갖고 파일 스코프를 갖습니다. 같은 파일 내에서는 비지블하고, 익스터널 베리어블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사이드 에펙트가 발생할 수 있고 디버깅이 어렵고 펑션이 다른 파일에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익스터널 베리어블 전역 변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함수가 전역 변수를 x를 쓸 수 있죠. 블락은 뭐냐면, 이제 블락은 아까 말한 이제 이런 브레이시스로 둘러싸인 코드. 그래서 블락 내부의 스테이먼트를 싱글 스테이먼트로 오타가 있네요. 블락 내부의 스테이먼트를 싱글 스테이먼트로 취급을 합니다. 스코프, 이제 베리어블이 사용 가능한 범위를 의미하고, 블락 스코프는 블락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파일 스코프는 파일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오토매틱 베리어블, 스토리지 듀레이션이 오토매틱인 베리어블, 종료되면 알아서 사라짐. 이런 식으로 i를 베리어블 스태틱 스토리지 듀레이션이고 파일 스코프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다 봤었죠. 그래서 어떤 게 블럭 스코프를 갖고 이제 이게 로컬 베리어블인지 익스터널 베리어블인지를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되는지를 좀 봤었습니다. 그리고 포인터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베리어블, 이제 C에서 좀 어렵다고 사람들이 초반에 생각하는 부분, 저도 1학년 때 좀 여기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참 뭔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포인터 베리어블을 보면은 이제 모던 컴퓨터에서는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바이트는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variable that stores the address of another variable. 그래서 다른 베리어블의 주소를 갖고 있는, 저장하는 거가 이제 포인터고, 각 베리어블은 메모리의 바이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int 4바이트고 더블은 8바이트의 메모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베리어블의 주소는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주소인 거죠. 그래서 포인터 베리어블은 다른 베리어블의 주소를 저장하는 베리어블이다. 그래서 p points to q라는 말은 p는 q의 베리어블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베리어블이다. 포인터도 사실 베리어블이죠. declaring 포인터 베리어블 선언하는 거 보면 이제 asterisk 이 별을 사용해서 포인터 베리어블 선언합니다. asterisk p is pointer to an integer. 인티저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그래서 i, j, a, 10 이런 식으로 여러 베리어블 한꺼번에 선언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예전에 약간 궁금했던 게, 이거 포인터 인티저 여기 앞에도 붙여도 되긴 하는데 이 변수명에다가 주로 붙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선언할 때는 이렇게 변수명에 붙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C에서 모든 포인터 베리어블이 특정 타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티저 아스터리스크 p를 이렇게 보면은 p는 인티저 타입을 가리키는 포인터고, 더블을 가리킵니다. The restriction on the type of the variable that the pointer can point to. 그래서 뭘 가리킬 수 있을지는 제한이 없다. restriction 타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address operator 보면은 이제 앰펄샌드를 이용해서 아까 그 스캔F에 넣어줄 때도 이걸 썼었죠. 베리어블의 주소를 반환하고, 포인터를 선언한다는 것은 포인터가 가리키는 베리어블의 타입을 알려주는 것이다. 포인터를 사용할 때 이니셜라이제이션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i를 가리키게끔 했네요. 주소를 p에다 넣어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컴바인드 디클레레이션으로 이렇게 r를 하면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다이렉션 오퍼레이터. 인다이렉션 오퍼레이터는 아스터리스크를 붙여서 포인터가 가리키는 베리어블의 밸류를 반환합니다. 변경할 때 사용. 즉 이제 요거를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거를
아스터리스크를 또 붙여가지고 그 원래 값을 이렇게 받아올 수 있다. 그래서 p 이렇게 가리켰을 때 결국 원래 값 5가 되고요. 주소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L 밸류를 가져와서 i의 밸류를 10으로 변경도 이렇게 가능했었습니다. uninitialize 포인터를 indirect 오퍼레이터로 사용하면은 undefined behavior가 발생. OS에 따라 유효한 메모리 접근을 막아서 세그먼트 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 세그먼트 폴트는 invalid 메모리 액세스일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애초에 이제 메모리를 세그먼트로 나눠서 관리를 할 때 코드 데이터 스택 힙으로 나누는데 유효하지 않은 세그먼트에 접근하려고 할 때 그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uninitialize 포인터인데 요거에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undefined behavior가 발생하는데 주로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코드인 거죠, 이런 게. 매우 위험하다. 포인터 어사인먼트를 보면은 C에서는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포인터를 어사인할 수 있음. 이렇게 어사인을 할 수 있어. Q 어사인 P와 이렇게 포인터를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Q, P 같은 경우는 Q는 P가 가리키고 있는 베리어블을 가리킨다. 포인터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면은 베리어블의 밸류가 그 밸류로 변경되는 요거 둘 다 포인터라서. 그리고 이제 포인터 as argument를 보면은 포인터를 사용해서 이제 펑션에서 베리어블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call by reference라고 하고 decompose 분해 펑션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봤던 decompose를 이 포인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밖에다가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scanf에서도 이제 포인터를 그냥 넣어서 이 앰퍼센드를 안 붙여가지고 넣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const를 이용해서 argument를 프로텍트를 하자. 일단 포인터의 장점은 베리어블 사이즈가 클 때 call by reference를 사용해서 펑션을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메인 펑션에 있는 베리어블을 변경할 수 있고 이것을 원치 않을 때는 우리가 const를 사용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원래 메인에 있는 베리어블을 변경하려고 할 때 const를 붙였으면 오케이. 그래서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리고 pointer as return value. 그래서 포인터를 리턴도 할 수 있고 int 이렇게 함수 네임 앞에 아스터리스크 붙여가지고 그리고 아규먼트 외에도 external variable 또는 static local variable 포인터를 리턴할 수 있다. 이 아규먼트 외에도 그냥 이런 식으로 안에서 만든 것도 포인터를 리턴할 수 있습니다. 로컬 베리어블의 주소를 리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포인터는 어레이의 엘리먼트를 가리킬 수 있는 로컬 베리어블. 그러니까 로컬 베리어블은 내부적으로 이 펑션이 끝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리턴하는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터는 어레이의 엘리먼트를 가리킬 수 있음.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를 가리킬 수 있다. 12강으로 갑시다. 그래서 포인터와 이제 어레이를 이제 이용을 할 건데 이제 12강 포인터스 앤 어레이를 볼게요. 그래서 포인터 arithmetic에 대한 거랑 어레이 프로세싱 with 포인터를 이용한 어레이 프로세싱과 어레이 네임을 포인터로서 사용하는 거랑 포인터 앤 멀티 다이멘셔널 어레이에 대한 얘기. 그래서 C에서 어레이 엘리멘트에 대한 포인터는 arithmetic add와 서브 트랙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포인터 arithmetic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A의 다른 엘리먼트는 포인터의 arithmetic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포인터에다가 더해가지고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면은 인티저를 포인터에 이제 더한다. 그래서 인티저 j를 포인터 p에 더하면은 p는 j번째 엘리먼트를 메모리 주소는 p 더하기 j 곱하기 size of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어레이의 타입 사이즈만큼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엘리먼트가 처음에 세 번째 엘리먼트였다가 그리고 이제 3을 더해서 여섯 번째 엘리먼트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는 더하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서브트랙팅도 가능하다. 똑같이 빼주기. 그리고 이제 그래서 포인터끼리 뺄셈이 가능한데 그래서 포인터의 거리 차이를 계산을 한다. 그래서 사이에 있는 엘리먼트의 개수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면은 이제 undefined behavior가 근데 일어나는데 arithmetic을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포인터에 적용하면 발생. 즉 null 포인터를 arithmetic에 이제 이용을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레이를 가리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substituting 포인터를 서로 같은 어레이가 아닌 다른 포인터에 적용하면 또 undefined behavi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mparing pointers 비교를 해보면 relational operator를 이용할 수 있고요. equality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포인터가 같은 어레이를 가리키면 비교 가능하고 같은 어레이를 가리키지 않으면 undefined behavior가 발생. 결과는 두 엘리먼트의 상대적인 포지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가 이렇게 Q보다 2하다라고 하면은 first 이렇게 하면 true가 된다. 5, 1이기 때문에 using pointers for array pre-processing 이렇게 포인터를 통해서 어레이에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레이 여기에 이제 앰퍼샌드를 사용 가능합니다. 어레이가 존재하지 않아도 주소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엘리먼트에도 앰퍼샌드가 사용 가능하다. 포인터 어리스메틱은 엑스큐션 타임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주소를 일단 가져올 수 있다. 엑스큐션 타임을 줄여준다. 그리고 combining the 로 아리스 이게 아마 그래서 아스터리스크랑 이제 플러스 오퍼레이터스를 보면은 포인터 버전은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포인터랑 결합해서 할 수 있다. 컴파일러 프리시던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보면은 이제 요게 먼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능한 컴비네이션은 이제 p 값을 사용한 후 증가를 시킨다. 이렇게 값을 증가시키고 이런 예시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폼은 p 이렇게 썸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었죠. 그리고 이거를 빼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도 가능하다. Using an array name as a pointer. 포인터의 array name. array name은 첫 번째 엘리먼트의 주소를 가리킨다. 7. a 플러스 i는 %ai. 이런 식으로 주소를 가리키게끔 할 수 있어. 첫 번째 엘리먼트의 array name을 이용해서 for 루프를 보면은 sum에다가 이렇게 array name으로 이용해서 이 포인터로 이거를 변환했죠. 그래서 array name은 포인터로 사용 가능하지만 새로운 주소를 할당할 수 없다. 즉 L-value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즉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터로 사용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더해주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따로 포인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더해주는 걸 해라. 그래서 array 아규먼트를 보면 array는 포인터로 전달이 되고 array의 name은 첫 번째 엘리먼트의 주소를 가리킨다. array의 크기는 전달되지 않음. void stores zeroes를 보면은 이렇게 0을 저장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array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콘스탄트를 이렇게 넣어서 find largest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가 array에 어사이먼트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array를 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array 사이즈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크기는 전달되지 않고 크기는 함수 내에서 계산이 돼야 된다. 그래서 find largest는 다음과 같이 포인터를 전달받는 걸로 변환이 가능하다. 파라미터를 array로 선언하는 것은 포인터를 선언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거와 꼭 동일하다. 그래서 array를 선언하는 것과는 다른. 그래서 int a 이제 array가 아니기 때문에 array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요거가 또 포인터를 또 array로 그냥 사용을 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array를 쓸 거면 이렇게 그냥 array로 해주라. 이제 array 파라미터에는 array 슬라이스도 일부도 전달이 가능. 이런 식으로 일부 시작 주소를 보내주는 거죠. 그다음에 pointer as an array name을 array name으로서 포인터를 사용합니다. C는 subscript 첨자를 이용해서 pointer that as if it 이게 array name이라면 이런 식으로 포인터 자체에 이렇게 또 서브스크립트를 이용해가지고 array처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일단 포인터와 멀티 다이멘셔널한 array. 그래서 투 다이멘셔널한 array of arrays, 인티저 a 3, 4, 이너 루프, 이중 for 루프 사용, 로우 메이저 오더, 로우 바이 로우로 저장됨. p가 포인터가 a 00을 가리키면은 p를 증가시켜서 모든 엘리먼트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로우 메이저로 오더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를 했을 때 계속 p를 증가시켜서 결국 모든 엘리먼트에 다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씩 더해주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넘버 컬럼스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이용해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리더빌리티를 위해서는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리더빌리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processing the element of multi-dimensional array. 그래서 포인터는 하나의 로우를 프로세싱 하는데 사용한다. 하나의 로우를 프로세싱 하는데 사용. 포인터 자체가 array의 주소 array의 이름으로서도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 엘리먼트의 주소를 갔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find largest에다가 array의 슬라이스 전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컬럼을 프로세싱 하는 건 없다. 이제 로우로 프로세싱을 했었는데 로우 메이저 올더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컬럼으로 하려면은 이제 좀 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터 자체에 인티저 포인터에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야 돼가지고 컬럼의 수대로 그 다음에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니까 컬럼 단위로 차고 가려면은 이제 인티저 이런 식으로 number column pointer to array on number of columns integer. 그리고 using the name of the multi-dimensional array에서 포인터. 멀티다이멘셔널 어레이를 포인터로서 네임을 이제 사용을 한다. 멀티다이멘셔널 네임으로 포인터를 사용한다. 그래서 어레이의 네임은 첫 엘리먼트 주소를 나타내는데 2D 어레이의 경우에서는 첫 엘리먼트는 첫 번째 로우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티저 a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요거는 a랑 그러니까 요 주소는 첫 번째 엘리먼트 로우의 주소와 같다.
그래서 C에서는 A는 1D 어레이의 1D 어레이로 사용, 1D 어레이의 1D 어레이다. 그래서 포인터는 A 타입의 인티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죠. 폼은 넘버 로우스, 로우를 이렇게 뚜두두둑 타고 가서 이 하나씩, 그래서 괄호를 먼저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래서 해당 첫 번째 엘리먼트에 find largest example을 보면은 largest가 있을 때 find largest에 첫 번째 그 로우를 넣어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은 좀 잘린 예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스 부분을 문자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봤었죠. 자, 이제 스트링스 리터럴 문자열 상수고, 스트링스 베리어블과 뭐 리딩, 라이팅 스트링, 그리고 스트링 이디엄, 어레이 오브 스트링, 뭐 이렇게 챕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트로덕션, 이제 문자열은 캐릭터 어레이로 표현이 되고, C 라이브러리는 스트링을 다루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스트링 헤더. 그리고 스페셜 캐릭터 널 캐릭터로 끝나게 되는 게 이제 스트링이죠. 그래서 자, 이제 스트링 리터럴, 더블 코트로 둘러싸인 문자열이다. 헬로 월드,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포함합니다. 뉴 라인,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스케이프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하우 스트링 리터럴서가 저장이 되냐. 헬로라는 스트링 리터럴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널 캐릭터를 추가해서 저장이 된다. C 컴파일러가 n 길이의 스트링 리터럴 저장할 때 n 플러스 1 길이의 어레이를 할당을 하고, 널 캐릭터를 포함하기 위해 이제 널 캐릭터는 스트링의 끝을 알려준다. 그래서 널 캐릭터는 모든 비트가 0 혹은 이런 식으로 0으로 표현된다. 스트링 리터럴이 어레이로 저장되면은 컴파일러는 이를 캐릭터 포인터로 다룬다. 그래서 printf의 abc, 그래서 a가 저장된 주소를 printf에 전달을 합니다. 캐릭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퍼레이션 오브 스트링 리터럴. 스트링 리터럴은 서브스크립트로 접근이 가능하다. 약간 어레이처럼.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했네요. 캐릭터 하나에 헥사 디지트로 변경 함수 예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지트 몇 번째인지에 따라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스트링 리터럴 변경하려고 하면은 undefined behavior가 발생합니다. p 이걸 이제 변경하려고 하면은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발생한다. undefined behavior. 그쵸. 리터럴 변경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스트링 리터럴과 캐릭터 콘스탄트를 보면은 비교를 해보면 요거는 포인터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요거는 인티저로서 represent 된다. printf 이제 근데 줄 넘기 요거를 하면은 결국 에러. 결국 여기 안에 이 캐릭터가 그냥 들어간 거죠. 그래서 포인터 또는 스트링 리터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스트링 베리어블을 보면은 캐릭터 1D 어레이로 스트링을 저장한다. 널 캐릭터로 끝나야 된다. difficult with this array of 캐릭터가 스트링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렵고요. 스트링 핸들링 펑션은 널 캐릭터를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스트링 길이를 찾는 것은 널 캐릭터가 찾는 것과 동일합니다. 스트링 베리어블이 80 캐릭터를 저장하면 81개의 엘리먼트가 필요하다. 널 캐릭터를 위한 공간이 필요한 거죠. 실제 스트링의 길이는 널 캐릭터의 위치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스트링 베리어블을 이렇게 초기화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디클레어 될 때 이니셜라이즈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쭉 봤었죠. 이니셜라이즈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어레이즈와 캐릭터 포인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 어레이와 포인터 두 가지 버전으로 스트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 어레이 버전은 수정이 가능하고, 데이트는 이제 어레이의 이름, 첫 번째 엘리먼트 주소를 나타내죠. 근데 포인터 버전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스트링 리터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트는 포인터다. 그래서 포인터 P를 스트링 베리어블로 사용하는 방법. P를 캐릭터 어레이를 가리키도록 설정하고, 다이나미컬리 얼로케이티드 스트링을 가리키도록 설정한다. 스트링 P 스트링. uninitialize 포인터를 스트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undefined behavior가 발생.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 초기화되지 않는 포인터를 스트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reading and writing 스트링을 보면은 writing은 printf와 put, 그리고 reading은 scanf와 get. 인풋이 스트링 베리어블보다 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필요. 캐릭터 하나씩 있는 방법도 있어요. writing strings using printf와 put 보면은 printf와 put를 이용해가지고 스트링 출력할 때 이런 식으로 했었죠. 헬로에다가 %s를 넣어가지고, 또는 이런 식으로 스트링 str 베리어블을 넣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봤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제가 한번 자세하게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canf와 get를 이용해가지고 %s 얘기들을 했었죠. 널 캐릭터를 추가를 마지막에 해주고, 우선적으로 whitespace를 스킵을 합니다. scanf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백을 만나면 입력을 멈추고, 공백을 포함한 스트링을 읽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scanf는. 그래서 공백을 포함하려고 할 때는 get를 이용한다. whitespace를 스킵하지 않고 newline을 널 캐릭터로 대체를 합니다. 한 줄씩 입력 받을 때 get라기보다는 getString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가득 찼는지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버퍼 오버플로우 가능성이 있음. 어레이의 크기를 넘어서 입력을 받으면 undefined behavior가 일어난다. 그래서 scanf는 이제 %ns로 버퍼 오버플로우를 방지할 수 있음. 이게 이제 몇 개의 캐릭터를 읽는지를 명시할 수 있구나. 그래서 스트링스 캐릭터 바이 캐릭터로 스트링을 읽을 수 있고요. Y 스페이스를 스킵하면 안 됨. 첫 번째 뉴라인을 만나면 입력을 멈춤. M개 이상의 추가적인 캐릭터는 무시한다. 캐릭터의 길이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바이 캐릭터로 읽는 예시를 봤었죠. 개차를 이용하고 이렇게 Y 스페이스를 스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차로. 그래서 캐릭터 서브스트링에 이제 접근하는 거는 서브스크립트로 접근이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포인터 아리스메틱을 사용해서 스트링을 다루는 방법도 있음. 포인터 아리스메틱을 이용해가지고 포인터 캐릭터형 포인터로 포인터 투 캐릭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C 라이브 스트링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몇몇 프로그램 랭귀지는 스트링을 다루는 함수를 제공하고 copy, compare, concate, substring. C에서는 어레이로 스트링을 다루므로 어레이에서 제공되는 기능으로 제한된다. 오퍼레이터로 copy, compare는 불가능하고 함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밑에 이제 함수들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 스트링 하나 이거를 어레이로 했지만 이런 식으로 어레이 네임 자체에서 이렇게 할당은 안 된다. 스트링끼리 같다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거를 다루는 함수들을 봤었는데요. 스트링 카피랑 스트링 복사하는 함수 여러 가지 용법들을 봤습니다. 데스티네이션과 소스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복사할 스트링.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다 봤었죠. 스트링이 str1이 가리키는 어레이 딱 맞는 사이즈를 가지는지 확인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사이즈가 다를 수 있다. 스트링 nCopy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 n개의 캐릭터만 복사를 해줍니다. 사이즈 언더바 타입 n이라는 파라미터가 추가가 됐네요. 스트링 nCopy를 사이즈 오브 스트링 1으로 해서 완전 넘지 않도록 길면은 널 캐릭터를 추가하지 않는다. safer way, 즉 안전한 방법은 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즈 오브 스트링 1에 -1로 해가지고 마지막에다가 널 캐릭터를 이제 넣어준다. 그리고 스트링 랭, 스트링 strlen, 스트링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데피니션이 돼 있고요. 사이즈 언더바 t는 unsigned integer 타입의 타입 데피니션이었죠. 그래서 그냥 unsigned integer입니다. 그래서 널 캐릭터를 만날 때까지는 캐릭터의 개수를 세워서 반환을 합니다. 널 캐릭터는 포함하지 않고요. 중간에 널 캐릭터가 포함이 돼 있으면은 거기까지 읽어주겠죠 아마. 그리고 스트링 콘캐트네이션도 봤습니다. 또 이렇게 용법들을 쭉 봤었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소스보다 작으면 undefined behavior가 발생한다. 어레이의 end를 넘어서 write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스트링 n concatenation, n개의 캐릭터만 연결한다. 좀 더 이게 안전한 함수였죠. 그리고 스트링 컴패리전, 스트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작은지 적절한 오퍼레이터. 근데 이 조건들을 보면은 다음 조건 중 하나일 때 S1이 S2보다 less than이다. i번째 캐릭터까지만 같지만 i 플러스 1번째 캐릭터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S1의 모든 캐릭터가 S2와 같지만 S1이 더 짧음. 길이가 더 짧으면은 더 작고, 그리고 뭔가 어떤 캐릭터가 더 크면은 그거보다 더 크다. 즉 캐릭터로 비교를 한다. 아스키 밸류로. 그래서 요거 전에 봤었죠. 대문자, 소문자가 이런 식으로 됐고, 이 정도는 대충 그래도 기억하는 게 좋다. 숫자와 글자. 스페이스는 가장 작은 아스키 밸류를 어레이 업 스트링을 보면은 2D 어레이. 각 로, 즉 스트링의 어레이는 결국 2D 어레이죠. 캐릭터의 2D 어레이고, 각 로우는 결국 스트링이고, 컬럼은 캐릭터다. 근데 컬럼의 길이는 반드시 빈 공간은 널 캐릭터로 채워짐. 8글자짜리의 어레이겠네요. 대부분의 스트링은 다른 길이를 가지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좀 별로 좋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포인터 어레이를 이용해주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포인터, 캐릭터 포인터 어레이로 해서 요거에 대한 주소를 각각 앞에 것만 이렇게 저장을 하겠죠. 다양한 길이를 저장할 수 있다. 이걸 봤습니다. 4개가 나왔네요. 프리 프로세서를 봅시다. 일단 인트로덕션 14강입니다. 그래서 디렉티브 전에 본 디렉티브 샵디파인과 샵인클루드는 프리프로세서에 의해서 처리된다. 프리프로세서는 컴파일러가 코드를 컴파일하기 전에 코드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샵인클루드 스탠다드 IO.헤더 프리프로세서가 스탠다드 IO.헤더를 오픈하고 브링인한다. 샵디파인 PI, 그래서 파이, 이걸 대체를 하는 거죠. 프리프로세서와 코드를.
그래서 컴필레이션 프로세스를 보면은 C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리 프로세서가 이제 C 프로그램을 좀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러가 이거를 처리하는 방식. 그래서 프리 프로세서가 이제 사용되는 방식은 요거가 결국은 프로세스가 일어나면은 요것들이 이제 이렇게 줄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서 요거 PI도 이렇게 넣어지고 그냥 코드를 이렇게 먼저 처리를 해준다. 프리프로세싱 디렉티브 매크로 데피니션을 봤어요. 샵디파인과 심볼릭 컨스탄트고 펑션라이크 매크로스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undefined 이런 식으로 해서 매크로 데피니션을 또 없앨 수도 있고 파일 인클루전 샵 인클루드는 이제 파일을 넣어주는 거고 컨디셔널 컴플리에이션도 가능합니다. if definition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었고요. 코드 일부를 컴파일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의 규칙이 있는데 이걸로 시작이 되죠. 요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해시태그? 그래서 일단 디렉티브 내 이제 첫 번째 스페이스 or 탭 토큰으로 분리를 하고 이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라인 캐릭터로 끊는다. 이어서 쓰려면은 요걸 이용해서 이어서 쓸 수 있고 다른 디렉티브나 코드 라인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고 커멘트는 디렉티브와 같은 라인에 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커멘트를 달 수 있고요. 매크로를 봅시다. 매크로는 심볼릭 콘스탄트나 펑션라인 매크로스로 사용이 됩니다. 심볼 매크로스 이거를 이제 넣지 않죠. 어사이먼트 기호를 넣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씁니다. 세미콜론도 넣지 않습니다. 이걸 대체해주는 거니까 define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할 수 있어. 스트링 자체도 이렇게 넣어준다. 그래서 장점은 읽기 쉽고 모디파이 하기 쉽고 이제 오타 에러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고요. 추가적인 규칙으로는 shop define begin 이렇게 해서 옛날에 썼던 방법이라고 하네요. define 루프를 form은 이런 식으로 대체를 아예 할 수 있고 renaming types를 보면은 불리언을 인티저 타입으로 이런 식으로 리네이밍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컨디션 컴필레이션을 컨트롤 하는데도 이렇게 if, def, and if 같은 걸 이용해서 parameterize macros를 보면은 function like macros, function like macros 함수 같은 느낌 이렇게 맥시멈을 구현을 할 수 있었죠. 이걸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x, y를 여기다 넣어줄 수 있다 함수처럼. 그래서 empty parameteriz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프로그램이 좀 더 빨라진다. 타입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제네릭한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거죠. 타입에 상관없이. 하지만 컴파일된 코드가 길어지죠. 이거 그대로 넣어주니까. 그리고 아규먼트가 타입 세이프 하지 않고 결국 타입을 안 쓰니까 포인터 투 매크로가 불가능하다. 매크로에 대한 포인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매크로는 아규먼트를 한 번 더 이밸류에이트 할 수 있어. 즉 사이드 에펙트가 두 번 발생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맥시멈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번 되니까 두 번 증가되고 unexpected behavior when argument가 사이드 에펙트를 갖고 있어 반복되는 코드 세그먼트를 매크로를 만들어서 사용된다. 자, 이렇게 다시 봅시다. 그래서 요거 오퍼레이터는 샵디파인과 이 해시태그와 다른 이거는 이제 스트링기제이션 문자열화하는 오퍼레이터다. 이런 식으로 스트링기제이션 오퍼레이터 샵디파인 프린트 인티저를 보면은 요거를 문자열화 그래서 인접한 컴파일러가 인접한 스트링을 하나로 합친다. 인티저 맥시멈 요거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요거가 그대로 이 n이 문자열화가 돼서 이렇게 이걸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앞에 수 값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 넣어주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아규먼트라고 하기 좀 그런데 이거 자체를 문자열화 할 수 있다. 스트링기제이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붙으면은 콘캐트네이션 오퍼레이터고 x, y가 이렇게 붙게 된다. 그래서 헬로 월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문자를 콘캐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에 따른 이렇게 이어서 봅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걸 쓰는 이유는 타입에 따른 매크로를 많이 만들려고 할 때 그 애초에 타입 데피니 이런 식으로 타입을 넣어서 제네릭 맥스를 만들어 줄 수 있어. 타입을 붙여가지고 함수 자체를 이렇게 샵 디파이너를 통해서 만들어 준다. General Properties of Macros 매크로 데피니션은 end of file까지 유효합니다. 파일 내에서는 계속 유효하고요. 노멀 스코프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함수 내에서 매크로를 정의해도 함수 밖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parenthesis macro definition unexpected result를 피하기 위해 괄호를 사용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이 사용할 때 값을 정확히 넣어주기 위해서 그 괄호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괄호를 안 넣었을 때 요게 그냥 매크로는 요거를 그대로 그냥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긴 매크로를 만들어 봅시다. 콤마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브레이시스를 사용해서 이걸 블락으로 만들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리디파인 매크로를 보면은 데이트와 타임, 프로그램이 컴파일 될 때까지 날짜와 시간, 라인, 현재 라인 넘버, 파일
현재 파일 넘버, 미리 정해진 매크로인 거죠. 그 다음에 컨디셔널 컴파일레이션, 그래서 샵 if와 샵 end if를 이용해가지고 디버그가 디파인이 되는,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평가를 할 수 있다. 디파인을 이제 정의되지 않은 매크로를 사용하면 0으로 간주가 되고요. 그러니까 샵 if 느낌표 undiff 이렇게 데피니션이 안 됐는데 얘는 이제 항상 실행이 되는 거죠. define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정의되어 있으면 true, if defined 정의되어 있으면 true고, parentheses 옵셔널, parentheses는 이제 옵셔널이다. 디버그의 값을 넣어줄 필요가 없다. 그냥 정의만 해도 된다. 그래서 if def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합쳐서 썼었고요. elif와 else 디렉티브를 보면은 이렇게 네스티드 될 수가 있습니다. elif를 또 이용해서 그 네스티드 된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컨디셔널 컴파일레이션을 보면 조건에 따라 컴파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 그래서 이거를 OS에 따라서도 이렇게 정의된 값들이 있기 때문에 포터블하게 코드를 만들 수 있긴 하다. 디폴트 데피니션을 보면은 if and not definition purpose size고 define 오케이. define purpose. 그러니까 define이 안 됐을 때는 이제 요거를 해준다. define을 해준다. 맨 처음에. 그렇고요. 그리고 코드를 이제 disabling 할 때도 이런 식으로 if 0과 얘는 항상 0이기 때문에 endif를 이용해서 코드를 주석 처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결국 컴파일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바로 15강으로 가볼게요. 이제 2개 남았네요. 그래서 라지 프로그램을 라이팅하는 거, 소스 파일. C 프로그램은 여러 소스 파일로 구성될 수 있다. 각 소스 파일은 익스텐션 C를 갖는다. 한 소스 파일은 메인 펑션을 갖는다. 이 메인 펑션이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이고, 이제 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법. 그래서 뭔가 간단한 칼큘레이션 프로그램을 뭔가 봤었던 것 같습니다. 예시 코드 자체는 없었고 이제 요걸 통해서 어떻게 이걸로 작성을 할 건지, 그래서 리버스 폴리시 노테이션 후위 표기법을 이용한 계산기를 이제 만드는 코드를 할 건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요거는 크게 내용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 코드를 많이 짜는 게 아니라면은 제가 여기 넣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보면은 스택에 대한 오퍼레이션, 그 스택에 대한 설명, 이걸 하기 위한 추가적으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푸시, 팝, 탑이 있었죠. 메인 펑션에서 동작은 먼저 오퍼레이터의 넘버를 읽어서 요거를 계산기를 이제 한다. 그래서 소스 파일은 이런 다음과 같이 3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헤더 파일에서는 shop include file name, C의 이제 own library 이렇게 하면은 C의 라이브러리인 거고, 이런 식으로 스트링으로 넣어주면은 user defined 헤더 파일이다. 요거가 이제 위는 시스템 헤더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에서 먼저 찾는 건데, 밑에는 요 파일 네임은 현재 디렉토리에서 찾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찾기 때문에 유저 디파인드 헤더 파일의 경우는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absolute pass보다는 relative pass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상위 디렉티브로 이동할 수 있고, 상대적 주소를 이용하라는 거죠. 매크로 데피니션과 타입 데피니션 쉐어링 하는데, 매크로 데피니션과 타입 데피니션 다른 파일에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헤더 파일을 사용합니다. 헤더 파일 .헤더로 끝나고 여기 안에서 매크로랑 타입 데피니션들을 포함을 해서 요거를 인클루드해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펑션 프로토타입을 쉐어링도 하려면은 헤더 파일에 펑션 프로토타입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택.헤더에서는 스택.c의 펑션 프로토타입을 이제 포함을 해서 이런 식으로 펑션 스택의 이제 오퍼레이션들을 이런 식으로 헤더 파일에 함수를 일단 정의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calculation C 안에 이제 이거를 include 해가지고 이 함수들을 사용을 했었죠, 메인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서 컴파일러가 펑션 프로토타입과 펑션 데피니션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sharing variable declaration, 이제 external variable도 같은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tern 키워드를 사용해서 다른 파일에서 선언된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allocation 되지 않고 array length를 omit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선언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헤더 파일을 보호한다. 그래서 소스 파일이 헤더 파일을 2번 인클루드 하는 경우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죠. 그래서 헤더 파일이 다른 헤더 파일 인클루드 하는 경우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헤더 파일이 2번 file.3 헤더가 2번 인클루드가 될 수 있어. 해결 방법으로는 헤더 파일에 if not define과 end if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한 번만 인클루드 되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헤더를 뭔가 define을 처음에 하게 해서 define이 됐을 때 안 됐으면 요걸 해주고, 식으로 요거를 한 번만 되게끔 해줍니다. 16을 볼게요. 자, 16에서는 이제 16강에서 스트럭처가 이제 나오는데, 오케이, 스트럭처와 유니언스와 이뉴머레이션스가 이제 있었죠. 이넘. 그래서 스트럭처 베리어블스를 보면은
스트럭처는 어레이랑 다르게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하나의 유닛으로 묶을 수 있다. 어레이, 엘리먼트고 엘리먼트별로 인덱스를 가질 수 있는데 스트럭트는 멤버. 그래서 이제 다른 타입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Logical choices for storing a collection of related data. 이런 식으로 여기 색깔이 좀 이상하게 된 스트럭트를 이용해서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베리어블을 이제 선언을 하는 거 보면은 멤버는 선언된 순서대로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멤버끼리는 갭이 없다. 즉 멤버 밸류는 연속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서로 다른 스트럭처는 새로운 스코프를 가지기 때문에 멤버 이름이 겹쳐도 됩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베리어블 또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걸 또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쭉쭉 어레이 이니셜라이제이션처럼 더 작은 값을 넣으면 나머지는 0으로 초기화됩니다. 오퍼레이션을 보면 이제 이 닷 오퍼레이션 이걸 이용해서 멤버의 접근이 가능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L 밸류처럼 받아올 수도 있어요. 프리시던스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갔어요. 요걸 보면은 이게 먼저 돼가지고 파트 넘버의 주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끼리 어사이먼트도 가능한데요. 멤버별로 값을 복사를 합니다. 어레이는 서로 어사이먼트가 불가능했었죠. 하지만 스트럭처 내에서 어레이는 가능합니다. 같은 타입의 스트럭처일 때는 식으로 이렇게 안에 있는 어레이를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 어레이끼리 어사이먼트가 이제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스트럭처끼리 해주면 얘네들끼리도 어사이먼트가 된다. 그래서 compatible structure 같은 타입의 스트럭처를 의미하는 거고 같이 선언된 스트럭처도 되고 스트럭처 태그에 의해서 선언된 거 스트럭처 태그를 이제 파트라고 이렇게 달아놓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은 얘네들이 컴패티블한 거죠. 혹은 타입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스트럭처 키워드를 사용할 수 생략할 수 있습니다. 타입 데피니션 스트럭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항상 스트럭처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건 안 해요. 그래서 함수 아규먼트 또는 리턴 밸류로도 이제 스트럭처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규먼트 리턴 타입에서 넣을 때도 스트럭트 파트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패싱 더 펑션 리턴 스트럭처의 모든 멤버의 카피를 요구하고 결국 이걸 패싱할 때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포인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즉 네스티드 어레이와 스트럭처 내 어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어레이 내 스트럭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럭처의 어레이를 어레이 내 스트럭처 내 어레이를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스트럭처 멤버가 갖는 장점 to treat as single unit of data, to pass to function, 그리고 easy to assign member. 뭔가 오케이. 그래서 array of structure를 보면은 스트럭처의 이제 어레이인 거죠. 결국 이 파트라는 스트럭처의 인벤토리 이런 식으로 이런 어레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크립트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거 하나가 스트럭처 타입이니까 이렇게 닷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멤버에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각각 스트럭처를 컬리 브레이스로 묶어서 초기화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어레이를 할 때도 결국 스트럭처끼리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각 스트럭처별 요거는 생략이 가능하고 돼 있네요. 그래서 요거 생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체 요거는. 그래서 이제 유니온스를 보면은 자 유니온은 뭐냐? 스트럭처 비슷하지만 멤버들이 같은 메모리를 공유합니다. 즉 컴파일러는 유니온의 가장 큰 멤버의 크기만큼 메모리를 할당하기 때문에 각 멤버는 같은 메모리 주소를 가진다. 근데 이제 요거는 스트럭처와 결합을 할 때 좀 더 쓸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더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더블형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요게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되겠죠. 유니온. 그래서 유니온 태그 타입을 사용할 수 있고 요걸 카피할 수 있습니다. 오직 첫 번째 멤버만 이니셜라이즈 할 수 있다. 유니온 이런 식으로 U를 만들어서 5가 들어가게끔 됐지만 같은 메모리, 가장 큰 메모리를 받죠. 첫 번째 멤버만 이니셜라이즈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니온에 대한 이제 적용을 보면은 이제 스페이스를 아낄 수 있다. 멤버들 중 필요한 멤버만 사용할 때 스트럭처는 선언된 멤버들의 메모리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것만 쓰고 싶을 때 하나만 쓰고 싶을 때 그래서 믹스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용할 때 유니온이 쓸만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가 CD랑 북이 이렇게 각각 나눠지는데 이제 유니온을 이용해 가지고 이 아이템을 뭔가 어떤 거는 북으로 쓰고 어떤 거는 CD로 쓰고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걸로 어쨌든 갖게 되니까 그래서 믹스 데이터 어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넘버라는 걸 만들어서 인티저와 더블을 둘 다 받을 수 있게 하고 최대 사이즈는 더블이니까 크기는 그렇게 돼요. 넘버 어레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게 인티저일 때는 5가 되고요. 이렇게 3.14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레이의 이제 시작 주소로 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덮어 씌우기가 되는 거죠. 태그 to 유니온. 어떤 멤버가 사용되었는지 알기 위해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 어떤 거가 인티저고 어떤 거가 더블인지를 이제 인티저 카인드를 넣어가지고 더블인지 인티저인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게 되는지 이걸 따로 넣어줘가지고 인티저면은 이제 그걸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enumeration을 보면은
많은 프로그램에서 set up meaningful names, 즉 이런 식으로 카드에 대한 걸 이제 얘기를 하면 클로버와 다이아몬드, 하트, 스페이드 이런 식으로 요거를 할 수 있는데 이 매크로를 이제 이걸 사용하면은 타입 체킹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작성하기 어렵고 디버깅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매크로는 프리프로세서로 인해서 이제 코드를 바꿔주는 거.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이뉴머레이션 열거형 이제 심볼릭 네임스를 사용해서 인티저 밸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0, 1, 2, 3, 4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샵디파인으로 콘스탄트를 정의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다르다. 함수 대고에 선언되면 얘는 블럭 스코프를 가집니다. 이 매크로는 전체적인 파일 스코프를 가지지만, 그래서 태그와 타입 네임스를 보면은 태그를 사용해서 이노메이션 타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트, S1, S2 얘네들은 이제 요것들이 저장이 되겠죠. 타입 데피니션을 사용해서 이노메이션 타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넘이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C89에서는 불리언 타입이 없어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타입 데피니션 이넘으로 first true 물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저로서도 취급이 되는, 이게 인티저로서 취급이 되는데요. 0부터 시작해서 실제 값은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이걸 또 지정할 수 있어서 이제 1로 시작되게끔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 10, 25, 31로 이렇게 지정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지정되지 않는 애는 이제 얘가 이제 마지막에 지정이 안 됐다 하면은 25에서 26이 되는, 그래서 인티저로 취급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사이먼트도 되고 이렇게 더해주는 것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누메레이션을 태그 필드 이제 스트럭처 결합해서 태그 카인드로 이제 이걸 이용을 해보고, 아까 샵 디파인으로 정의를 했었죠. 근데 이거를 합쳐서 아까 인티저인지 더블인지를 이제 태그를 이렇게 이넘으로 인트 카인드, 더블 카인드, 카인드 이런 식으로 해서 카인드가 뭐인지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유니온 I 더블 U 넘버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네요. 오케이,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이제 Advanced Uses of Pointer, 포인터 이제 추가적인 활용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이제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 그래서 메모리를 다이나믹하게 동적 메모리 할당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C의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 어레이는 이제 스태틱인데 사이즈는 컴파일 타임에 미리 알아야 되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사이즈를 변경시킬 수 있다. 이제 요거는 결국 다이나믹 스토리지 얼로케이션을 이용하면 되고, 그래서 주로 스트링과 어레이 스트럭처에서 사용이 된다. 링크드 리스트 트리 그래프도 되고, 메모리 얼로케이션 펑션은 이제 다음과 같은 펑션들 이런 걸 하나하나씩 봤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점 헤더에 이런 함수들이 있고요. 각각 보면은 멜롭, 그래서 블록 업 메모리를 할당하고 캘롭 요거를 하고 클리어를 해준다. 그리고 위 얼럭을 보면은 이전에 할당된 메모리 크기를 변경을 시켜주고, 각각 리턴 타입은 보이드 포인터인데 이제 어떤 타입의 포인터가 될 수 있는 보이드 포인터라서 요거를 다른 포인터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널 포인터스를 보면은 메모리 얼로케이션 펑션이 요청한 사이즈의 메모리를 할당하지 못할 때 널 포인터를 리턴한다. 그래서 널 포인터는 밸리드한 오브젝트를 가리키지 않는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이것도 이제 이것도 이제 포인터인 거죠. 그래서 멜록으로 해서 이제 만약에 사이즈가 이제 할당이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널이 되는데,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를 핸들링 할 수 있고요. 널 포인터는 로지컬 펄스로 취급이 됩니다. 이렇게도 됩니다. 로지컬 펄스로.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가 해도 된다. 그래서 다이나미컬리 얼로케이티드 스트링을 보면은 스트링에선 사이즈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적으로 스트링을 이제 할당하는 방법. 그래서 멜록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스트링을 저장한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에 따라서 스트링에서 널 캐릭터를 포함하기 위해서 1바이트를 하나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타입 캐스팅도 해줬죠. 그래서 멜록은 초기화되지 않는 메모리를 리턴을 해줍니다. 초기화되지 않는 메모리를 리턴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할 때 스트링 카피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그샘플을 보면 컨캐트네이션 한 이그샘플을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메모리 얼로케이션 리졸트를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하나씩 컨캐트네이션을 할 수 있었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스트링 카피를 해주면서 스트링 컨캐트네이션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 메모리는 이제 free p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제 이걸 해줘야 되는 이유는 안 해주면은 메모리가 부족해진다. 이제 어레이를 동적 할당을 해보면은 이것도 멜록을 이용해서 A를 어레이 네임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멜록 한 거. 얘가 이제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캘록 펑션.
메모리를 할당하고 클리어를 해주는 거죠. 이건 초기화를 해준다. 그래서 할당하고 초기화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이즈 어피션 엘리먼트 다음에 이렇게 받아서 몇 개를 사이즈별로 개수, 이게 이제 사이즈고 개수. 그래서 요걸 이제 1을 넣어주면은 결국은 싱글 데이터 아이템을 할당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사이즈 그러니까 이게 한 개였으니까 개수. 그 다음에 이제 위올록을 보면은 할당된 메모리 크기를 변경하는 거였고, 이렇게 메모리 할당된 크기를 변경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포인터를 받고 사이즈를 이제 위올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리 얼로케이티드 된 메모리의 주소여야 되고요. 메모리 블락을 익스펜드 할 때 이니셜라이즈를 하지 않는다. 익스펜드 할 때는 이니셜라이즈 하지 않는다. 실패하면 눌. 포인터를 리턴. 원래 메모리는 그대로 유지. 포인터가 눌이면 널이면 멜록과 같은 효과. 그런 걸 봤었어. 사이즈가 0일 때는 결국 풀이랑 똑같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메모리 블락을 reduce 할 때 shrink the block in place in same location. expand 할 때도 움직이지 않다. 그러니까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하는데, 만약에 추가할 공간에 다른 데이터가 껴있으면은 중간에 새로운 블락을 또 할당을 하고 어딘가에서, 그래서 기존 데이터를 복사해서 expand를 한다. 그래서 즉 위얼로그를 썼을 때 원래 다른 포인터 밸류를 이제 갖고 있었다면은 그거는 이제 변경을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주소가 변경될 수 있다. 디얼로케이팅 스토리지를 보면은 멜록을 이용해서 이제 프리를 이용해야 되는, 얘가 힙을 사용하는데 힙이 가득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메모리를 해제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갈베지라고 하고, 프로그램 접근할 수 없는 메모리, 사용하지 않은 메모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바로 P를 널로 하면은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이 할당된 거에. 가베지 컬렉션을 하고, 이제 이게 가베지를 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C는 가베지 컬렉션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프리 펑션을 보면은 잘못해서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를 해제합니다. 댕글링 포인터 프로블럼은 이제 프리된 메모리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래서 댕글링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가 없는 거, 해제된 상태. 그래서 댕글링 포인터, 그냥 대롱대롱 포인터를 사용하면은 이제 시리어스 프로블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애가 이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보면은 이제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으로 리스트와 같이 링크드 데이터 스트럭처를 구현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는 데이터 아이템과 이제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된 데이터 스트럭인 거고, 그러니까 아이템이 각각 데이터와 포인터를 가졌죠. 그 다음 거. 그래서 다음 아이템 가지고, 레스트 노드는 널 포인터, 그 다음 건 없으니까. 그래서 어레이보다는 좀 더 플렉시블하죠. 왜냐면 얘가 쉽게 넣고 빼고를 할 수 있고, 근데 단점은 어레이보다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랜덤 액세스 캐퍼블리티를 인다. 이제 랜덤 액세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링크드 리스트는 순차적으로 시퀀셜하게 액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그래서 어레이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간에서 접근이 됐었죠. 인덱스를 사용해서.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 첫 번째 노드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노드를 이렇게 디클레이션을 해서 링크드 리스트의 노드를 이렇게 구현을 했었죠. 그래서 먼저 structure node first를 널로 empty 리스트로 일단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creating node, 그래서 노드를 위한 메모리 할당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함수도 구현을 했습니다. add to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스트를 받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리스트의 첫 번째 주소겠죠. 아마도 리스트. 이게 아마 좀 더 추가로 포인터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아마 변경을 해야 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structure pointer 오퍼레이터, 이제 L 밸류를 produce 변경 가능하다. 유노드,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요 화살표 연산자 에로우 오퍼레이터, 요거는 이제 structure pointer 오퍼레이터인데 포인터와 닷 오퍼레이터를 뭔가 합친 것 같은 효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넣는 거를 이제 구현을 했는데,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된 거 보면은 이제 리스트를 뉴노드로 변경을 또 해줘야 되는데, 여기 포인터 타입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이제 그 포인터 자체를 또 이제 하면은 밖에서 변경이 되지 않는데,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뒤에 이제 리스트에다가 포인터를 붙였어. 서칭 리스트를 보면 일단은 찾는 거, 밸류를 찾는다. 그래서 리스트의 이제 노드의 주소를 이제 받게 되고, 처음부터 넥스트 가가지고 밸류를 찾으면은 리턴을 해줍니다. 없으면은 너를 리턴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템에서 딜리트를 하는 거, 노드 포인터를 변경해가지고 그 앞뒤만 서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죠. 노드를 프리를 한 다음에 프리를 하고, 넣을 땐 리스트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또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더드 리스트, 정렬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유용하다. 인설트 할 때 정렬된 순서로 인설트를 한다. 서칭할 때 효율적이다. 바이너리 서치 트리, 정렬된 리스트.
그래서 이 리스트를 정렬된 상태로 유지를 하면은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알고리즘이나 자료구조 시간에 나중에 배울 텐데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통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면은 나중에 서치할 때도 굉장히 인설트 하거나 그럴 때 효율적으로 인설트 하고 이제 딜리트 할 때 효율적으로 될 수 있었죠.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아마 검색해 보면은 금방 나올 겁니다. 포인터 투 포인터. 일단 이걸 보면은 일단은 포인터를 포인터로 사용할 수 있다. 즉 포인터 파라미터를 함수 내에서 변경하고 싶을 때 포인터 파라미터 자체, 그러니까 포인터가에 갖고 있는 밸류를 변경할 때 우리가 포인터를 이용했는데 이제는 그냥 포인터 파라미터 자체를 함수 내에서 변경하고 싶을 때는 포인터를 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지 add to list가 정상적으로 됐었습니다. 리스트 포인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보면은 new node 이렇게 만들어주고 일단 리스트 n으로 일단 new node가 안 되면은 fail인데 value를 이렇게 넣고 next를 이런 식으로 했네요. 리스트 포인터로. 이게 이제 첫 번째 엘리먼트일 텐데 제가 생각할 때 텍스트를 처음에 리스트를 만약에 first를 만약에 넣었을 때는 그거의 주소가 이제 그거의 주소가 들어가니까 first의 주소가 바뀌어 new node next를 add to list 주식으로 넣었습니다. 10으로 저번 주 거여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새 노드를 그냥 맨 앞에 그냥 넣는 것 같아요. first를 넣었을 때는 리스트를 넣고 그러니까 맨 앞에 이제 그 주소가 바뀌겠죠. first가 new node로. 그래서 요걸 next를 그 이전의 first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new node로 이렇게 변경을 해준다. 이건 이제 맨 앞에 넣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맨 앞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뒤로 하는 것도 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구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투 펑션을 보면은 펑션을 가리키는 포인터다. 이렇게 펑션을 가리키는 포인터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펑션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인테그레이트 하는 함수를 보면은 인테그랄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밑에처럼 네, 이런 식으로 펑션에 대한 포인터를 해서 리졸트는 인테그레이트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인 펑션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당 함수 자체를 그냥 넣어준다. 그래서 파라미터로 받은 함수를 또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포인터에 대한 추가적인 활용도 이렇게 보면서 이번 학기는 이런 식으로 쭉 훑어본 것 같습니다. 일단 재수강 과목이었는데 1학년 1학기 때 처음에 뭔가 동기부여가 없이 처음에 이거를 막 그냥 대충 넘겼을 때 결국은 나중에 빵꾸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과목이 아마 어려웠겠지만은 지금 같은 느낌으로 충분히 공부를 했으면은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일단은 이번 학기 시 언어 프로그래밍 입문 이 학교 수업 정리를 하는 거를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그동안 봐주시는 분이 있었으면은 감사드립니다. 녹화를 중단할게요.